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해 살짝 맛보았던 게 있는데, 이제 정가에 관한 것이에요. 자, 정가 또는 전교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와 있는 문장제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예금에 관한 문제도 같이 이제 오늘 풀게 될 건데요. 선생님 어릴 때 키웠던 돼지 저금통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책상에다 이거 놓고 항상 이렇게 돈이 생기면 막 넣고 다 모아지면 학교 통장에 이렇게 학교가 또 통장을 갖게 만들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금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넣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또 이자가 또 불어있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통장에 넣으니까 또 이자가 생기지 저금통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돈 또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 저금통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돼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저금 좀 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으는 기쁨을 좀 맛봤으면 하는 생각도 오늘 살짝 들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문장제에 관한 이 끝장 개념 첫 번째가 바로 정가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 용어 좀 스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았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정말 왜 구하는지 모를 때 가끔 있는데 상황이 여하튼 이런 모델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학생, 작년, 올해 뭐 이렇게 전교생의 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자, 오늘 어떻게 풀면 좋은지 그 팁까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에 관한 문장제도요. 그리 어렵지 않게 오늘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개념에 딸려있는 문제까지 해서 개념을 좀 더 다지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개념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이 첫 번째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더 꽉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의 주제들이 오늘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식을 못 세운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경제 용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학에서 말한 용어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이번 게 확실히 잡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육대회 같은 걸 이제 해서 이제 장터 같은 걸 해요. 뭐 축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제 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술봉으로 이렇게 떡볶이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가서 떡도 사와야 되고 고추장도 사와야 되고 뭐 불을 쓰면 또 가스불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 겁니다. 최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원재료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팔고 그냥 내 돈을 그대로? 그럴 수는 없죠. 장사를 한다는 건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이윤이라고도 하고요. 수학에서 이익이라고도 하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 이익에 관련된 거 하나 보셨잖아요. 그러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우리가 팔 거라고요. 판매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가격을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가라고도 해요. 어떤 물건을 보면 사실은 정가를 먼저 매기죠. 자, 정해진 가격을 먼저 매겨요. 근데 실제로 정가로 우리가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할인해서 팔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을 서로 이제 같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내가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이해하시면 이런 관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정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야, 우리 떡볶이 처음에 만들었어. 우리 축제 때 얼마에 팔까? 1,000원의 원가가 생겼으니까 내가 뭐 500원의 이익을 붙여보자. 너무 과하지만 쉽게 보려고. 그러면 정가, 가격을 얼마로 정하겠어요? 1,500원으로 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가는 내가 원래 들었던 재료비, 그 원가라고 생각을 해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것을 정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요. 실제로 이제 이 관계 생각을 해보면 정가대로 팔았으면 그 정가에서 원가를 빼서 우리가 이익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때때로는 이 정가대로 안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제 하다 보면 나중에 축제 시간이 막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팔 게 많아요. 막 우리가 할인해서 팔기도 하죠. 그렇죠? 결국은 얼마에 팔았는지 때로는 판매가가 바로 이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팔았던 판매가, 그게 정가가 되면 이제 정가 빼기 원가고요. 아니면 뭔가 할인을 했으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바로 이익이 되겠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판매가를요 할인해서 정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에서 자, 내가 요만큼을 할인하겠어. 그래서 할인을 하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100원을 내가 할인해서 내가 팔겠어. 그러면 원가에서 할인한 금액을 뺀 게
실제로 할인을 해서 판매가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제 원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원가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 바뀔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뭐 판매를 했어요. 그 판매가에서 여러분들이 그 할인한 금액을 빼서 그 할인되어진 판매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한 판매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원가가 얼만데 이 원가에서 요만큼은 인상을 하겠어. 그래서 한 500원을 인상해서 내가 그런 판매가로 정하겠어. 그러면 인상한 금액을 더한 것이 바로 인상한 판매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판매가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창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원가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할인한 판매가, 인상한 판매가라고 할 때 할인한 금액, 이 인상한 금액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의 수학적인 표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가 A1이에요. 자, A1에서 내가 10%를 할인해서 팔겠다. 자, 그럼 판매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각할 때, 쌤 A1이니까요. 여기서 100분의 10을 한 게 바로 할인한 판매가가 아닐까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었어. 자, 1,000원에서 10%면 1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1,000원에서 10%인데 100분의 1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그게 바로 1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100원은 여러분들이 더 이윤을 생기게 하거나 할인을 하고 싶은 그만큼의 가격이지 실제로 판매를 한 가격은요. 이것에다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더하거나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1에서 여러분들이 할인을 한 다음에 10% 할인한 다음에 판매가를 정하고 싶으면 실제로 계산을 뭘 해야 되느냐? 100분의 90만큼의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할 거예요. 10% 할인한다는 건 100분의 90을 해서 그 가격을 판매가로 한다는 거고요. 자, 또는 만약에 인상을 하고 싶어. 10% 인상해서 팔고 싶어.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에다가 10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그 퍼센트만큼 인상한 판매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상한 판매가의 그 결과는요. 100분의 110을 곱해야지만 제대로 된 판매가가 나오는 거지 판매한 그 인상분만 할인분만 생각해서는 제대로 된 판매가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문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여서 해요. 그러니까 20% 이익만 생각한다면 100분의 20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는 얘기는요. 100이 있는데 20을 더 보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100분의 120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가를 정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써보죠. 정가를 어떻게 정했냐면 자, 원가가 있는데 이 원가에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에다가 20을 더 보태서 그 가격을 정가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했고요. 자, 500원을 할인해서 또 팔았대요. 자, 그럼 정가가 있는데 이대로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우리 이제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써봐야 되겠죠.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니까 원가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볼까요? X1.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도요. 정가가 원가 곱하기 100분의 120이니까요. 원가 X라고 한다면 정가는 100분의 120 곱하기 X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판매가는 뭐냐면 500원을 할인했다는 얘기죠. 이 정가에서 100분의 120 X에서 500원을 빼줬다는 얘기예요. 할인해서 팔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원가의 15%의 이익을 얻었대요. 자, 원가가 얼마였냐면 X였어요. 원가의 100분의 15만큼의 이익을 얻었대요. 자, 조심할 것. 이거는 이익이 생긴 것만큼이에요. 근데 그 이익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 판매가가 있으면요. 판매가 전체가 이익일까요? 아닙니다. 원가를 빼줘야지만 이익이 생겨요.
자, 이렇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를 1,2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원재료는 1,000원이 들었어. 이익은 얼마가 생겼을까? 1,200원에서 1,000원을 뺀 200원이 이익이 되는 거겠죠.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걸 실제로 판매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가만큼 빼줘야지만 실제로 이익이 생긴 거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 관계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볼까요? 100을 좀 다 곱해볼까요? 자, 100을 좀 곱해보시면 자, 여기 있는 것 먼저 이게 괄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하나 판매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각 항마다 10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120x 마이너스 여기는 100을 곱하니까 5만이 되겠고요. 여기는 100x 자, 여기는 15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0x고요. 15x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5x는 얘가 넘어가요. 5만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5x는 5만 이렇게 되니까 x는 5로 나누어 주시면 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의 원가가 얼마냐?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가, 원가, 이렇게 판매가 이런 말들이 막 혼용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말 그대로 두기보단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이따 하나 더 또 비슷한 문제 또 풀게 될 거니까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손으로 풀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전교생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전교생 주제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학생 수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학생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학생 수라는 게 작년하고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작년의 학생 수를 이제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더해 주는데 학생 수가 변화한 값이 있을 거냐? 것이 있을 거예요. 학생 수의 변화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의 학생 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올해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작년의 학생 수가 53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학생이 전체적 1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10명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올해의 학생이 몇 명이냐면 5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문제의 식을 이제 풀 수 있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전교생 문장제랑 또 연결을 시켜서 과부족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여러분. 사탕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탕 뭐 100개가 있는데 한 5명한테 나눠준다든지 똑같이 나눠주는데 몇 개를 나눠주면 뭐 모자라고 몇 개를 남고 뭐 그런 문제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게 사탕 개수를 물을 수도 있고 사람 수를 물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묻고 있는 걸 X로 많이 잡죠. 근데 묻고 있는 걸 무조건 X로 잡으면 식을 세울 때 좀 낭패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뭔가를 나눠준다라고 얘기하면요. 사탕이든 카드든 항상 사탕수하고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수를 생각을 해볼 때 누가 더 많은가 하면 사탕수가 항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탕수를 묻건 사람 수를 묻건 여러분들이 사람 수를 X로 잡아야지만 더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탕수를 X로 잡아버리면요. 더 작은 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나눗셈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부족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나누어주는 물건 말고요. 사람의 수를 X로 잡아서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장제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이 두 문제 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사탕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연결해서. 자,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데 4개씩 주면 3개가 남고 7개씩 주면 6개가 모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탕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묻고 있는 게 지금 사탕의 개수죠. 근데 사탕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X로 두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사탕 개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탕이 아니라 여기는 학생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학생의 수를 선생님이 X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탕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탕수. 자, 생각을 해보면 사탕의 개수는요. 이렇게 나누어 줄 때나 이렇게 나누어 줄 때나 사탕 개수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사탕수는 여러분 같을 겁니다. 사탕수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사탕 개수는요. 4개씩 주면 자, 사람마다 모두 4개씩 받았겠죠. 4x 한 다음에 3개가 남았으니까 그 3개까지 합한 게 원래 갖고 있던 사탕수예요. 자, 그다음 이거 말고 7개씩 줘봤어요. 그러면 모두 다 7개씩 받았겠죠. 그럼 사탕 개수가 이 상황으로 가면 7x에다가 6개가 모자라요. 그러면 6을 빼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의 사탕수와 이 상황의 사탕수, 하지만 사탕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탕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식을 세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자, 사탕수를 x로 잡으면요. 여러분들이 학생 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 주는데 그러니까 x 나누기 4. 굉장히 식이 복잡해져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매우 쉽죠.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7x는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것. 자, 묻고 있는 게 학생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학생 수가 지금 3명이란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탕수는요.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그럼? 야, 여러분 여태까지 뭐 했어요, 지금? 이게 사탕수라니까요. 여기다 넣던지 둘 중에 마음대로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자, 여기 넣으면 3, 4, 12 더하기 3 해서요. 사탕 개수는 모두 1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도 15개. 아니, 여기 넣어도 똑같아요. 7, 3, 21 빼기 6이니까 또 15개죠. 사탕수는 같으니까. 자, 그래서 사탕수의 개수는 15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탕을 나눠주거나 카드를 나눠주거나 뭔가 나누어 줄 때의 문제는요. 뭘 묻더라도 더 작은 사탕이 더 많으니까 사람 수를 x로 잡아서 방정식을 이제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웠죠? 자, 계산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말로 나와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보를 좀 정리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은 8% 감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표를 좀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비교할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남학생은 5% 증가했대요. 자, 여기서 갈 때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준이 누구냐면요. 작년을 기준으로 5% 증가한 거예요. 이 퍼센트라는 건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 5가 되는 거고 1000을 기준으로 하면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트는 누가 기준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었어요. 아,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5% 증가했고요. 여학생들은 8% 감소했어요. 자,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 작년에 전체 학생은 450명이었대요. 작년에 전체 학생 요 칸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전체의 학생은 45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440명이 됐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개념잡이 할 때 했잖아요. 올해의 학생 수는 작년 학생 수에다가 변화한 양을 여러분이 다뤄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사실은 이제 10명이 감소했다는 거니까 변화한 양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묻고 있는 올해의 여학생 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의 여학생 수를 물었다고 해서 올해의 학생 수를 x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퍼센트라는 게 작년을 기준으로 다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올해의 여학생을 물었지만 작년의 여학생을 일단 x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증가한 양만 한번 볼게요. 100분의 8x만큼 증가했어요. 자, 올해 학생 수는 사실 108로 해야 되는데 증가한 양만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감소한 양이다.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였으니까 감소한 양이 100분의 8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남학생은요. 전체 450명이었으니까 450에서 여학생 수만큼 뺀 거 되겠죠? 자, 여기는 증가가 5%라고 했기 때문에요. 100분의 5 곱하기 4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만 따지느냐?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만 계산을 해주면 그 양이 곧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100분의 5 450 마이너스 x에다가 감소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100분의 8x 한 개 결국 마이너스 10이라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을 세워서 이제 푸시면 돼요. 각각마다 100을 곱할게요. 5 곱하기 45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x는 여기 100 곱하면 1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450 곱하기 5니까 5, 25, 5, 4, 20, 22, 50, 22, 50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3x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25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x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13분의 325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 주셔야 되는데요. 3250 나누기 13을 해보면 일단 26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얼마? 40, 아니다, 여기 6이죠? 65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5 들어가면 3, 50, 60 맞죠? 2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제 아주 좋아서 250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아까 조심할 게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 작년 여학생 수가 아니죠. 이게 바로 작년 여학생 수예요. 250. 자, 그러면 올해 여학생 수는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 250 곱하기. 자, 이때 조심할 것. 감소한 양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 최종적인 학생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8이 아니라 이번에는 92만큼 여러분이 곱해서 답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만 8% 감소시키고 올해 여학생 수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곱하기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하신 걸로 선생님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계산이니까 230명이다라는 답을 여러분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요. 올해 여학생 수는요. 230명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학생,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퍼센트로 말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X로 잡아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고 이 문제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개념 잡이를 한번 가볼까요? 자, 예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예금에 관한 문제는 아까 문제들에 비하면 좀 수월하죠? 매달 A1씩 X개월 동안 예금을 하고 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은행에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요. 저금통 같은 데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개월 후에 예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A1씩 X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바로 A 곱하기 X를 한 게 그때까지 모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까지 생각하면 복잡한 상황이라 여러분 중학생들이 풀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일단 원금의 계산만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이 개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10,000원이 있고요. 동생의 저금통에는 4,000원이 들어있습니다. 형은 매일 500원씩, 동생은 매일 800원씩. 더 적게 가진 친구가 조금 더 많이 이제 저금통에 넣기로 결심을 했나 봐요. 자, X일 후에 형과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매일 이렇게 넣는다라고 한다면요. 형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원래 있었고요. 거기다가 500원씩 X일 동안 넣기 때문에 요만큼의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형은 이렇게 금액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생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4,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자, 거기서 매일 800원씩이니까 요만큼 계산한 것이 바로 X일 후에 각각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금한 첫날이 8월 1일이다라고 했을 때 형과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여러분 같아지는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좀 나눠서요. 숫자를 좀 낮춰볼게요. 그러면 100 더하기 5x는 40 더하기 8x 이렇게 되겠네요. 자, 5x를 넘깁시다. 8x에다 5x 빼면 3x 되겠고요. 40을 넘깁시다. 60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x는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금한 첫날이 8월 1일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20일 후니까요. 며칠? 8월 20일이 바로 형과 동생의 예금액이 같아지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런 개념까지 해서 예금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거 좀 아쉽죠? 당연하죠. 오늘 선생님 준비한 또 문제로 뛰어넘기 문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도 필수 문제부터 이제 응용 또 고난이도 문제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재훈이와 수지는 각각 저금통에 99,000원, 12,000원을 저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매달 1,500원씩 저금통에 넣는다면 몇 개월 후에 재훈이의 금액이 수지의 금액의 2배가 되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몇 개월 후냐라고 했기 때문에 X 개월 후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금액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핵심은 이거죠. 재훈이의 예금액 2, 수지의 예금액의 2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훈이의 예금액은요. 어떻게 되죠? 최초에 있었던 99,000원, 99,000원. 어디 홈쇼핑 가격처럼 이제 끝이 안 떨어지는 그런 가격. 자, 근데 더 많이 재훈이가 모으겠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1,500원씩 넣는데요. 1,500X 이렇게 하면 매 개월씩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더 보태지게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도 넘고 저금액이 막 들어갈 거예요. 자, 수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조금밖에 없었어요. 12,000원입니다. 근데 똑같이 1,500원씩 넣는다면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개월수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금방 세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요. 일단 요렇게도 분배 법칙으로 이제 나갈 건데 너무 숫자가 크죠? 자, 각 항마다 100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990 더하기 15x는 자, 이렇게 곱하면 240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30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이쪽에 보내고요. 얘를 이쪽에 보낼게요. 그럼 240, 그러니까 750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쪽에 보내면 15x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만 남기고 나누어 주시면요. 750 나누기 15 해야 되는 거니까요. 5, 25, 75 맞죠? 자, 5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는 50 따라서 정답은 답을 쓸 때는요.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요. 50개월 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넣는 금액 곱하기 개월수 또 날짜수 들어가는 그런 단위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 문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과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사탕을 나누어 주건 스티커를 나누어 주건 뭐 카드를 나누어 주건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수가 더 적고요. 그 물건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X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티커 240개를요. 몇 명의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가지는 스티커의 수가 학생의 수보다 한 개가 적다라고 할 때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여기는 스티커 수를 아예 줬어요. 주고요. 자, 학생의 수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잡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학생의 수를 X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이제 주어지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이거죠. 똑같이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이 가지는 스티커 수가 그랬어요. 그러면 240 나누기 X 하게 되면 한 학생이 가지는 스티커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학생의 수보다 학생의 수가 X인데 얘가 한 개 더 작대요. 여기다 한 개를 빼야지만 둘이 같아지나요? 식이 이렇게 세워지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분모에 있는 X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나누는 줬으니까 학생 수가 0명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한 명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모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각 항을요. 사람 수니까 양수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부등식도 아니니까 X를 다 곱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240은 X제곱 마이너스 X. 자, 240까지 여기 데려올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0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240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커플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좀 쭉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좋을 거예요. 2, 3 해가지고 3, 15 이렇게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짝을 맺으면 좋을까? 이제 좀 다 쪼개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한 개 차이가 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 조합을 좀 해보면 되는데 3, 5, 15 하면 15가 나오고요. 2가 4개니까 16 이렇게 나오죠. 조합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6 곱하기 x 플러스 15 이퀄 0 하게 되면
곱해서 마이너스 240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수분해한 결과에 따라서 x는 16 또는 마이너스 15가 되는데요. 자, 학생 수는 양수만 여러분이 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답은 16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학생의 수는 16명, 16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부족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 기본들은 여러분들이 좋고요. 조금 이제 넘어가서 3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뒤에 좀 계산식을 세우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을 수가 있어요. 자, 티셔츠와 조끼를 세트로 만들어서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거기다 200원을 할인하겠죠. 자, 그리고 정가를 정했습니다. 정가의 합이 바로 55,000원이 되었고요. 티셔츠의 원가가 조끼의 원가보다 4,000원이 작다라고 하는 조건, 자, 두 가지가 생긴 거죠. 첫 번째 조건으로 식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식 하나 만들게 되면 티셔츠와 조끼의 원가를 각각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티셔츠 원가를 선생님 X1이라고 하고요. 조끼의 원가를 Y1이다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요.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만만하죠. 만만한 거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티셔츠의 원가가 조끼의 원가보다 4,000원이 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식,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세울 건데요. 자, 우선 세트로 만들어서라고 했기 때문에요. X와 Y를 먼저 더해서 이 원가의 15% 이익을 붙인다 그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15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15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200원을 할인해서 정가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55,0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식보다 두 번째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각각마다 100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 115 앞으로 붙고요. x 플러스 y. 자, 여기는 이제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자, 여기는 2만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도 이제 공이 더 두 개가 붙게 되겠죠. 그렇죠? 자, 115에서 x 플러스 y는 넘어가서 계산해 주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115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 나눠보니까요. 이게 48,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누구랑 계산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있는 식하고요. 요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x는 1로 돼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22,000 이렇게 나오고요. y는 26,00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티셔츠의 원가는요, 22,000원 가격까지 다 붙여서 대답해 주시고요. 자, 조끼의 원가는 26,000원에서 가격의 단위인 원들을 붙여서 대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와 이익에 관한 문제 좀 까다롭지만 여러분들이 식만 잘 세우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고난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어느 학교 입학시험에 지원한 남녀의 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문제 보셨을 테니까요. 선생님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조건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남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 입학시험에 지원한 남녀의 비가 5대3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남녀의 비 5대3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합격자의 남녀비가 2대1입니다. 자, 더 이상 B만 둘 순 없고요.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2명 1명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2A 대 A로 생각을 해서 2대1의 비율로 만듭니다. 자,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대1인데요. 그렇다고 A 대 A는 아니죠. 자, 또 다른 비율일 거니까요. B 대 B로 만들어서 1대1을 유지시켜 줍니다. 자, 총 합격자 수가 360명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합격자 수 이렇게 따져보시면 2A 더하기 A가 360이기 때문에요. 자, A는 어떻게 되느냐? 3A가 360이니까요. A는 120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더 이상 불합격자 수는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5대3이다라는 요 비율을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의 수인데요. 자, A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40명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B명을 더한 것과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는요. 120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얼마냐면 바로 5 대 3이다. 이런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720 더하기 3B는 그리고 600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5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결국 2B는 120이 되기 때문에요. B는 60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총지연자수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총지연자수 2A 더하기 B는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아까 240에다가 60 더하는 거니까요. 30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자는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18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80명이 총 지원자의 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B로 주어져 있지만 이 B들을 여러분들이 숫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자 3개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고요. 자, 2개의 문자만 사용해서 각각을 구해낸 다음에 마지막에 5 대 3은 이 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의 값을 구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도 비율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룬 4개의 문제를 좀 공부하신다면 좀 어려운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4개의 문제를 끝으로 자, 이제 오늘 수경쌤의 팁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는 백분율이기 때문에요. A%는 100분의 A, 그리고 할푼위 할 때 할은요, 10분의 A로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할인한 판매가, 인상한 판매가, 그리고 그 가격 자체를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100분의 A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에서 빼고 1에서 더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